올해 7월부터 부동산을 매매할 때 크게 바뀌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셀러가 집을 판매할 때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가 계약서를 쓰고 나서 그러고 일을 시작했었고, 바이어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계약서를 쓰고서 일을 시작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집을 보여주며 일을 좀 진행하다가 내가 집을 정말 구매하고 싶을 때 그때 오퍼를 넣는 시점에 계약서를 쓰고서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는 이 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올해 7월부터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은 에이전트는 더 이상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도록, 보여주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미 리얼터 협회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캘리포니아 리얼터 협회에서 Q&A를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바로 이번 소송 이후로 도대체 이제 뭐가 달라지는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 MLS 시스템에 가입한 사람이라는 거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말하고, 이 부동산 에이전트는 before the buyer tour any home,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집을 투어하기 전에 must, 그죠? 반드시 이 계약서를 이제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바로 바이어가 집을 볼 때 반드시 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계약서에는 이제 부동산 수수료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된 바이어 에이전트 피는 어떻게 지불이 되는가? 바이어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셀러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리스팅 에이전트와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2%의 부동산 수수료를 내겠다라고 계약서를 사인했어도 그걸 정말 바이어가 지불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집을 구매하겠다는 오퍼를 낼 때 셀러에게 크레딧이나 어떤 컴펜세이션을 요청해서 셀러에게서 받아서 그 돈을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 피를 내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구매하실 생각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바이어 에이전트를 찾아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집을 보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오픈하우스에 가서 그냥 집을 구경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은 오픈하우스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느 누구나 가서 집을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오픈하우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주말에 2번 정도만 오픈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에이전트가 없다면 평소에 7일 중에 5일은 내가 집을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얼바인 마켓처럼 이렇게 집이 나오면 바로바로 팔리는, 이렇게 마켓이 빨리빨리 이동하는 그런 시장이라면 에이전트가 없을 때 적절하게 집을 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셀러가 집을 판매하기로 에이전트와 계약을 하면 에이전트는 반드시 이 캘리포니아 MLS 웹사이트에 그 정보를 올려서 모든 에이전트들과 그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특정 에이전트가 특정 지역의 매물들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그 정보를 모든 리얼터와 쉐어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리얼터와 일을 하더라도 사실 그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 매물들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리얼터 전용 웹사이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사이트를 가더라도 현재 이렇게 얼바인에 판매하고 있는 모든 집에 대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고, 또 그 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사진뿐만 아니라 그 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에이전트의 역할 중에 실제 이런 판매되고 있는 집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그 집을 실제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의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에이전트로서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그 현지의 마켓 상황에 따라서 경쟁력 있는 오퍼를 쓰는 것입니다. 이 미국은 굉장히 큰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지역 따라서 또 캘리포니아에서도 캘리아 북가주, 남가주,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같은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얼바인이라고 하더라도 얼바인에서도 오차드 힐스 커뮤니티인지 아니면 우드브리지 커뮤니티인지 뭐 그레이파 커뮤니티인지 커뮤니티마다 또 100만 불대, 300만 불대, 500만 불대 가격마다 그 마켓 시장 현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집에 오퍼를 넣을 때 그 마켓에 그 가격대에 집이 현재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난주에는 몇 개의 매물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에스크로에 들어갔던 집은 과연 오퍼가 5개가 있었는지 7개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때 오퍼에 캐시 오퍼가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오퍼를 넣은 사람이 컨틴전시 기간을 뭐 3일로 했는지 5일로 했는지, 이 오퍼를 넣는 그 오퍼 서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를 셀러 에이전트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긴밀히 얘기하면서 그 현황을 파악해서 바이어가 정말 경쟁력 있는 오퍼를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에이전트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입니다. 두 번째, 바이어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에스크로가 오픈되고 나서 재협상을 하는 과정입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집을 서로 매매하겠다고 사인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죠. 에스크로를 오픈하면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에스크로를 진행하는 중에 우리는 홈 인스펙션도 하고 집 감정, 홈 어프레이저, 집 감정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스펙터가 인스펙션을 하고 한 30장에 가까운 이 인스펙션 리포트를 주고 또 홈 어프레이저가 집을 감정한 다음에 집의 가격에 대해서 이 집 감정서를 준다면 과연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내가 셀러와 협상을 해야 될지, 과연 이거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협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그 현지 마켓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거 무조건 고쳐줘 라고 고집하다가 보면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계약이 깨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나서도 협상해야 할 것은 인스펙션 후에, 그리고 집 감정 후에, 혹은 HOA나 여러 가지 디스클로저들이 있습니다. 셀러가 작성한 디스클로저들이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집에 크게 고친 것이 있어서 보험회사에다가 청구한 게 있었었는지, 아니면 이 집에서 최근에 3년 안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었는지, 아니면 이 집에서 마약이나 불법 약물에 관련된 이슈가 이 집이 있었는지 등 셀러가 이 집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 디스클로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디스클로저 서류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화재 위험 지역인지, 홍수 위험 지역인지, 지진 위험 지역인지, 혹은 이 집 가까이에 공항이 있어서 소음이 큰지, 혹은 상업시설이 많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 굉장히 많은 디스클로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서류들을 검토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스펙션 컨틴전시, 홈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론 컨틴전시, 이 컨틴전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를 대신해서 셀러와 셀러 에이전트와 협상을 다시 재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바이어 에이전트한테 제공하는 중요한 서비스 세 번째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에스크로를 오픈해서 에스크로 과정에서 재협상을 하고 마지막에 클로징 될 때까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여러 가지 이슈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크하는 일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이 에스크로 기간 동안 여러 업체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크로 회사, 타이틀 회사, 인스펙션 회사, 뭐 집 보험 회사, 또 홈 워런티 회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회사와 일을 하는데 이 중에 어떤 문제가 어디서 생길지 몰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이런 경우 들어보셨나요? 셀러가 집을 판매하려고 집을 내놓고 바이어가 오퍼를 넣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에스크로가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타이틀 회사에서 이 셀러가 살고 있는 집에 셀러도 모르는 린이 걸려 있는 거예요. 담보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사를 했었는데 그 공사를 했던 사람과 문제가 있었고 그때 그 공사한 업체에서 이 집에 담보권을 설치해 놨는데, 그러니까 린을 걸어 놨는데 집주인은 이에 대해서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담보권 같은 것이 계속해서 연락이 오지 않고 셀러가 적절하게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사실 오랜 기간이 지나도 셀러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나중에 이런 담보권이 발견됐을 때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혹은 얼바인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가 HOA가 있는데 집을 매매할 때 이 HOA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HOA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도 이 HOA 회사에서 발급을 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진행하다가 봤더니 나중에 대출회사에서 HOA 서류를 제대로 못 받아서 클로징을 제 날짜에 할 수가 없다 라는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클로징 하는 날짜가 거의 다 가까이 와서 이제는 클로징 날짜를 맞출 수 없다고 대출회사가 한다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혹은 1031 익스체인지 많이 들어보셨죠? 이 1031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집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1031 익스체인지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정말 미국의 집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발생할 수 있는 이슈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일은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흔하게 많이 발생하는 일 때문에 실제로 에스크로우를 오픈해도 에스크로우를 클로징까지 못하고 에스크로우가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업체와 일을 진행할 때 데드라인에 맞게 해야 될 일이 무사히 잘 끝낼 수 있게 확인하고 체크해서 셀러와 바이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원하는 거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바이어 에이전트의 중요한 역할 중에 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듯 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과정은 내가 집을 9번, 10번 팔았다고 하더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벌써 4월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곧 5월이 되면 5월, 6월, 그리고는 7월이죠. 이제 3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집을 구매할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7월 이전에 집을 구매하는 과정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구매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